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인수전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라클은 MSB의 보유 현금, B2C 사업 경험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뒤늦게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틱톡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를 잇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출 투표 오늘 진행됩니다. 낙승이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 계승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 영국의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인수 합병 금액으로 손 회장은 4년 만에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차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대면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 지원 시스템 도입 등 지원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협정을 연내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나라 주요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FOMC 있고요. 통화정책 회의들이 지금 질비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호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지루한 공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바로 뒤엎어버렸죠. 오늘 하루 만에 지금 1%가 넘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3%대의 상승까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지금도 6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6만 원 안착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고 현대차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경기민감 대형주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순환매적 성격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자, 2,4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900까지 7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자,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고점이라고 해서 마냥 피해야 될지 아니면 이에 맞는 대응책을 가져가야 될지 하나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객장 소식부터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객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좀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을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미코젠, CJENM, 네페스가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KMW, 네페스, 그리고 펩트론 등이 좀 매수하는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 한마디로 좋다는 건데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들 종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재개 소식에 대한 그런 기대감, 지금 9월 FOMC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오늘 이제 글로벌 수소차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좀 테마별 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볼까요? 네, 내일장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코로나19
코로나19 그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존에 시장을 상승을 하고 이끌어왔었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그런 대형 기술주, 좀 성장주들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 컨셉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 즉 IT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수급 집중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러한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세가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 이슈 바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하고 혼조세긴 한데 우리 시장은 또다시 상승 엔진을 좀 켜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9월 중순 때를 넘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이슈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 변화들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FMC 회의 관련된 부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씩 오늘부터 나오는 일정들을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 LG전자 스마트폰인 윙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스마트폰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이제 LG전자가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부를 없애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윙이 갤럭시 폴드보다 좀 더 얇다.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폼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저희 시장에서는 당연히 판매량을 봐야 되겠죠. 그에 따른 인기가 이어지면서 판매량으로 나오는지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일단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조금 더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어떤 신임 총리 가스가 아니고 스가죠. 네, 스가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의 예측된 사항이고 혹시 또 오늘 관련돼서 총리 취임은 아니겠지만 총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언급들 특히 지금까지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아베 정부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뉘앙스를 이어가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쪽은 지금까지 기조로 봤을 때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오늘 오페크의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유가죠. 유가와 관련된 쪽에서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WTI 기준으로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한 단계 레벨업 시즌에서 40달러대 이상에서 한 3달째 움직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좀 무거워지면서 40달러대 이하로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오페크 월간 보고서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수요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공급 관련된 사이드 쪽은 거의 어느 정도 어떤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살아나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하반기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또 실물의 여러 가지 여파들과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유가의 반응은 실물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더디다. 그래서 유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말해주는 여파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유가가 또 추가로 흔들려서 추가 하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서 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중국의 8월 주택가격지수와 8월 자동차 판매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자동차 판매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자동차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차도 중국에서 성장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또 잘 나오게 되면 테슬라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15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입 물가지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디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살짝 반등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수출의 여러 가지 둔화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수입 물가 지수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들인데 수출 물가 지수가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쌍바닥권을 확인하고 어떤 반전 시도가 들어오면서 수출 모멘텀을 회복하느냐 여부가 가장 하반기 들어서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물가 관련된 쪽의 부담감도 뚜렷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은 여전히 하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게 터닝을 못한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패드와 애플워치가 이날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이폰 12는 공개가 아직 이날 안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막상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공식 판매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관련된 쪽에 일정들 정도 조율을 하되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세부 스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날 9월 15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화웨이 반도체 공급이 중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마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식화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아직 좀 답보 상태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특히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또 화웨이의 반도체 쪽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공급을 하게 해달라고 미국 쪽에 어떤 요청을 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날은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스박스 클라우드의 게임을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월 이용료 16,700원이면은 100종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은 키우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이제 클라우딩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면서 개화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국내 게임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게임 쪽에 뛰어들어서 어떤 실적 흐름이나 변화를 맞이할지는 조금 아직 답보 상태란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클라우딩 게임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산업 생산 그리고 8월 수출입 물가 지수와 함께 또 페덱스 실적까지 발표가 되고요. 중국에서도 8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즉 9월 15일 중반이다 보니까 굵직한 지표가 많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수요일부터 지표에 대한 동향들은 지켜보셔야 되는데, 먼저 페덱스 실적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경기 관련된 쪽에 또 하나의 지표로 삼는 기업 실적들이죠. 근데 지금같이 물동량이 호연저히 줄어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페덱스 쪽에는 실적에 대한 압박을 가져왔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기대감은 낮습니다만, 그래도 또 전망 관련된, 특히 전망을 하기도 좀 불투명하겠죠. 그런데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산업 생산 관련된 쪽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같이 연결해서 봤었을 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데, 미국은 아직 회복 속도가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플러스권을 언제 안착하느냐에 대한 여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산업 생산이 제조업과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수출 관련된 국내 모멘텀들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빠른 변화 흐름들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독일의 9월 주요 경기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확진자 수가 최대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겨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어떤 확진자의 변화에 따라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으로 들어가기는 걸림돌은 되고 있다는 쪽이 확인되다 보니까 기대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9월 16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국내는 아마 목요일 날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지난 잭슨홀 미팅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연준의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단서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그래도 좀 더 시장에 안심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반응에 따라서 또 수요일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그리고 7월 기업 재고 관련된 쪽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 관련된 지표 쪽에서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소매 판매는 빠르게 회복됐다가 오히려 또 빠르게 가라앉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땐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어떤 부양책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현금 지급이나 그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소매 판매 지표들은 더딘 모습들인데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히려 저점에서 조금씩 회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보게 되면 빠른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연말에 소비 시즌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추세적인 흐름들은 좀 더디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적해야 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앞타마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이날 됩니다. 앞타마 기술을 갖고 있어서 신약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쪽에 연구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게 되면은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신규 상장해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못 받는다는 관점 쪽에서 생각보다 큰 성과를 내긴 좀 힘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17일 날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인공지능 코리아, AI 코리아가 부산에서 열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날 나오는 얘기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테마주에 대한 동향들이 또 들썩이는지 그런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주택 착공 및 건축허가, 주택 지표들 요즘 미국 쪽은 상당히 좋죠. 글로벌 전반적인 대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은 여전히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인플레이션, 유동성에 대한 효과들이 그대로 미국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9월 18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G 폴드2가 공식적으로 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겨눌 강자가 없다. 폴더블 폰 쪽에서는 삼성이 대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의 판매량이 따라주는지 여부들도 또 폴더폰 관련주 그리고 또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는지 여부들도 같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9월의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경기 선행지수는 확장세가 조금 더디죠. 그런 쪽에서의 변화들 추가적으로 빨라지는지 여부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핌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됩니다. 킴스라는 회사랑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를 주력하는 회사인데 관련돼서 그래도 요즘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 크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도 맞춰가는지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FOMC 또 짚어주셨고요. 뉴욕의 기술주들이 아직까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뉴욕 증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좀 잡아볼까요? 네, 일단 미국의 IT 기술주를 중심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으로 항상 21선 중심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하는 패턴을 꾸준하게 지금 보여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61선을 지지를 하는 테스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어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옵션 관련된 또 기술주들의 옵션 소프트뱅크 쪽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쪽이 어느 정도 바로 다 끝나느냐라고 하기에는 아직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지지권인 만선 초반대까지 나스닥 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고 거기서 지지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이번 주에 대한 변동성이 살아나는 부분들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도 같이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개인 유동성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전을 했는데 오늘은 또 대형주의 움직임, 특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대형주가 움직이는 관점 쪽에서 살짝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변화는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는 아직 좀 더 체크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신용잔고가 17조 원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주 중반 이후에 FOMC 회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도 종목 쪽으로는 압축을 하되 특히 신용장고에 대한 부담들도 뚜렷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쓴 어떤 매매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모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예,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 지정가 5종목 포트에 최대한 편입합니다. 목표가는 3번, 손절가는 1번 수정 횟수 제공해드리고요. 이 부분 칼같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소개된 2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문자 투표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89%, 지난주와 비슷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일양약품, 뭐 이글벳은 아쉽게 손절 라인 이탈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다 잘 달려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부터 KCT까지 모두 다 플러스, 그리고 한국화보는 마이너스 1.7%. 다음 볼까요? 자, 체시스, 파미셀, 명성 TNS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종근당 바이오 마이너스 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은선물, 또다시 은선물은 2번 수익을 냈어요. 유니온도 잘 달렸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파란불이 좀 많이 보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보시면은 레몬은 잘 달렸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아쉽게 손절가 모두 이탈이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녹십자랩셀과 우정바이오가 안타깝게 손절 이탈했지만 동일 고무벨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목표가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란불을 좀 보여줬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탄메탈부터 지금 삼성전자까지.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 나오면서 잘 달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패키지. 이 6종목이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예. 이제 깜빡하고 못 빼신 건가요? 네, 한국 패키지를 이제 추천드리면서 한 종목을 뺐어야 됐는데 예. 이게 깜빡하고 한 종목을 제외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지금이라도 빼야 되겠네요. 네, 2종목을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가 있는 게 이게 제일 나빠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뺄 종목은 서현탄메탈이랑 오늘 삼성전자를 2종목을 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서현탄메탈 아시겠지만 한 20몇 프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는데 오늘 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지금 야권에서는 어떤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제 지명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왔고 윗골이 좀 달리고 밀렸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꾸준히 보시면 결국 굉장히 큰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수익권이고 계속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빼는 게 아니라 안 좋기 때문에 빼는 게 아니라 5종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리면서 조금 진단이 필요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탄메탈은 그런 부류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권이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제외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종목들이 더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도 있겠지만
수익률보다는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리뷰가 필요하신 AS가 필요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더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탄메탈 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도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승 추세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목표가를 62,000원 정도로 짧게 드리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전고점 62,600원이죠. 여기 돌파하고 더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상승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죠. 국민주고 조정 나올 때마다 뭐 분할로 매수 언제든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딱 전고점 부근이죠. 이틀 전 그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지금 6만 원대를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흔들다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 또 나오고 있잖아요. 퀄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수주를 한 부분이 있고, 이쪽은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5G 지금 대안이 뭐 삼성전자, 노키아 뭐 이런 몇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런 쪽으로 매출 꾸준하게 발생할 가능성 높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화웨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에 반도체 납품 못하게 한 부분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이제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매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파는 매출에서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확보를 못해서 화웨이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모바일 시장의 마켓 쉐어를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충분히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악재가 아닌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미국장, 나스닥이 조정받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가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네, 나머지 종목들인데 유지랩이 이제 14,900원 정도 손절가를 드렸었는데 한번 잘 눌러주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 잘 만들어지고요. 오늘 양봉으로 뭐 지금 16,000원 정도에서 종가를 마무리한다면 이제 이번 주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9월 19일 날부터 21일까지 해서 유럽 종량학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한테 조금 이렇게 또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뉴지랩도 뭐 그 종량이나 뭐 이런 암 관련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치료제 관련 섹터들은 조정을 좀 받아왔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하게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계속 가져가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FR 5G 관련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화요일 날 이제 종가에 매수 신호를 드렸고 지금 약 1% 안 되는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면 주가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다가 주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어떤 섹터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현재 5G 관련 섹터들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흔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하기에 유효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금 밀리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좀 적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요. 뭐 이대로 상승해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맥인데요. S맥이 지금 보면 한 번에 작은 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근에서의 지금 흐름, 전 저점 부근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내일쯤 해서 21선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21선을 살짝 이탈 시켰다가 올라갈 가능성 열어두시고 한번 보시고요. 전저점 부근 손절가 이탈 안 한다 하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서 충분히 상승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라든지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섹터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흐름 만들어질 것 같고요. 폴더블 이제 터치 스크린 관련된 이쪽은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 더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대선 테마로 안철수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패키지인데요. 이재명 무상급식 관련주에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 종목이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세 돌림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 받고 있는데 역시나 전저점 부근 이탈 안 하면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만간 추세 돌리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상태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패키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을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 023153-2611 2612번으로 열려 있고요. 오늘 월요일은 매주 상담을 조금 일찍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전화 연결이 조금 원활치 못했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문자 상담 이어서 이제 전화 잠시 뒤에 갈게요. 보락 3,0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여기도 약간 테마성으로 요즘에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테마 아닌 종목이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시장에서. 뭐 그렇죠. 이제 재료나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없죠. 최근에는 예. 뭐 대형주들도 그런 이슈나 재료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좀 그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락이 네. 지금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져가지고 네. 난감한 상황인데 네. 제가 이제 보락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현재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지금 단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에서의 주가 흐름, 괜찮은 흐름 이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유하는 관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지금 2,805원이에요. 2,805원인데 오늘 고가는 3,150원. 네. 예. 오늘 좀 단기적인 눌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아침부터 시세가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 높다. 오늘 눌림이고 예.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락에 대해서는 추가적 상승을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화 연결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얼마에 사셨고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81,000원에 30%입니다. 81,000원에 30%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위원님?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화웨이에 납품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1% 정도의 매출에서 11% 정도의 비중이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SK 하이닉스가 그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이제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 하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인 추세도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여보세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매수하셨을 때는 얼마나 비중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간을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여보세요? 네네. 지금 한 달쯤 돼가는데요, 거의. 네네. 근데 그 10월달에 일본에 그 자회사가 뭔가 그 상장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예, 일본에 뭐 4조 원인가 얼마 투자를 해가지고 그 상장을 한다 그러대요. 제가 뭐 상장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예. 이게 보통은 이제 상장 어떤 이제 자회사 상장 IPO가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요. 분명 상장 전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그 SK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SK 뭐 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가 불거질 때도 SK 하이닉스는 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보유해볼 만한 지금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뭐 선생님 이게 있잖아요. 네네 8만 원을 못 넘어 이상하게. 지금 보시면 횡보 계속 하다가 밑으로 한번 밀렸잖아요. 예. 밀렸는데 요 지금 지지선 가격대가 72,000원 부근이거든요. 예. 예, 이 가격대를 지금 잘 지키고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요 종목 단기적으로 뭐 8만 원 위로 이번에 올라올 가능성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 시가 띄운다면 지금 단기 하락 추세 부분을 갖다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니까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SK 하이닉스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55,200원에 15%요. 55,200원에 15% 네.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5,200원에 네. 15%. 네, 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갖고 지금 상승세가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안 올라오던데 제가 샀을 때 비싸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네.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요? 뭐 네. 기업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단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2차 네. 전지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시장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수소 섹터들 이렇게 해서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쪽 섹터들이 이제 또 키 맞추기로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또 2차 전지도 순환매가 한번 돌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테슬라에서 네. 그 배터리 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진행하는 얘기 들으셨죠? 네.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슈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섹터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면 한 오늘 추가 4만 매수를 할까 하다가 전화 드렸어요. 네네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아, 예. 네 47,500원에서 48,000원대 부근에서의 지금 가격대를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이 가격대를 뭐 계속 지지를 할지 아니면 좀 깨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깨고 내려간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왜냐하면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좋아지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좋은 긍정적인 생각,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더 나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실 종목이 아니니까 아. 예, 그냥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요. 지금 예. 현재 53,000원에서 47,500원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 일단은 배터리 데이까지 9월 마지막 주까지는 네. 좀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 올라는 가겠죠? 저는 제 생각에는 네. 뭐 이대로 이 종목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비중이 네. 15% 정도 되시니까 네, 네. 나중에 만약에 조정 좀 충분히 나온다 하면 그때 네. 와서 추세 전환되는 시점에 네. 추가로 비중을 갖다 조금 더 사시면 좋죠. 아, 떨어졌을 때요? 네네, 좋은 종목이니까 아, 그래요? 쌀 때 더 사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사지 말고요? 네, 지금 사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인가요? 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 보령제약이고요. 네네. 예, 비중은 30%고요. 네. 예, 그리고 16,400원에 16,400원에 보령제약. 어떻게 할까요? 네, 보령제약 16,400원.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권이에요. 조금. 어떤 연유로 사시게 되셨어요? 아니, 이게 실적도 좋고 다른 제약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거 안 같아서. 이제 업종 대비해서 별로 안 오른 것 같다. 네. 지금 제약주들 중에서 보면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신 것 같고요. 아, 실적도 올해 전년 대비해서 훨씬 좋아질 겁니다. 한 뭐 400억 정도 더 올라갈 것 같고, 다만 뭐 업종 대비해서 이제 제약 섹터에서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네. 뭐 이 종목이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제약 섹터들에 비해서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가져가신다면 전고점 18,500원 넘어가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때부터 매도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재료가 뭐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제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너무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네네. 적당히 이제 전고점 부근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18,5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비중을 좀 줄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거기서 차익 실현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저희가 2시 50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돈모 리포트 오늘 두 종목을 뺐어요. 초유의 삼성전자를 단기 차익 실현하는 이런 모습까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예. 그래도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고 그쵸?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예, 최고의 또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네. 한성기업이라는 회사, 한성? 네네, 한성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종목이 이제 하이텍팜이라는 종목이고요. 예. 한성기업은 이제 어묵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크래미 여러분들 이제 보면 맞아. 그 게맛살 비슷한 그런 것들 만드는 수산물 관련 식품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부통령 대선 테마 주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왜 있습니다. 엮여 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업체다, 제약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을 제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로 지금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눌리는 자리 만들어지고 있길래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포트폴리오 편입되면 더 괜찮을지 직접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제 한성기업은 이제 제가 한 3주간 계속 이놈을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까 하면서 누렸던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힐러리 대통령이랑 이제 그 대선 때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힐러리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 해서 막 주가들이 막 급등락을 막 했었거든요. 예. 이제 선거 당일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편인데 사실 뭐 한성기업이 트럼프 관련주라고 엮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웃깁니다.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죠. 그냥 시라큐스 대학 뭐 동문 역시나 그냥 인맥 둘이 알았어.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죠. 네. 서로 뭐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예전에 힐러리 관련주라든지 뭐 트럼프 관련주는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했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뭐 지은 뭐 저기 건축물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 바이든 관련주라고 해서 몇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냥 대학 동문이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시세를 노리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슈로 인해서 그런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웃기지만 주식 시장은 약간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하이텍팜 같은 부분, 한성기업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뭐 실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800억짜리 소형주거든요. 그래서 8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것은 지금이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테마주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세 전환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이텍팜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자국 생산 의약품을 대미 수출하는 부분을 금지 방안으로 이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 쪽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부분을 갖다가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통신 장비 판매하는 부분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의 약간 보복 조치 관련으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찾아낸 부분이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나듐이라는 대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광물인데 하이텍팜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주가가 이제 그 광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매입을 많이 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광물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좀 긍정적인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가져온 아이디어, 매매 아이디어는 그냥 명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그냥 중국과 미국의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반사 이익.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오다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좀 강하게 우상향 흐름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재료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단기간에 추가적인 시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종가 정도 공략해보고 뭐 며칠 내로 반등 한번 노려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종목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은 선정을 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성기업. 네, 한성기업으로 뽑아주셨어요. 이 종목 이제 어떠한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적으로 지금 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약 한 2달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로 따진다면 13,000원 부근에서의 이제 지지를 받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아직 뭐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벗겨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양봉으로 21선을 한번 찔러주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게 막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5일선 위로 안착했다는 부분에서 21선 위로 내일 시가 상승 출발하고 시세가 나올 가능성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정도 지금 상단에 저항을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17,000원 부근이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뭐 16,900원, 17,000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400원 정도입니다. 지금 13,000원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13,4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성기업에 대한 전략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언제든 이야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뵐 수 있는 거죠? 네. 예, 마감 임박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함께하신 이주연 전문위원 조금 더 수고해 주실 예정이고요. 박원재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